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궁금하셨던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랑, 그다음에 저희가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이제 3년째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조금 선배님들 혹은 같이 동기, 후배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은 이제 프로젝트가 다 끝났을 때 어떤 걸 느꼈는지를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느냐가 지금 학생 신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짧게 30분 정도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소개를 먼저 하기 전에 제가 누구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45도 컴퍼니라는 교육회사이고요. 좀 프로젝트 베이스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한세대학교 교수학습 지원센터랑 같이 챔프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 저희도 이제 학생분들이 어떤 게 지금 제일 필요하고 무엇을 제일 원하는지 조금 데이터가 쌓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그다음 어떤 꿀팁들, 어떻게 이제 사회생활에 이거를 적용해서 좀 나아가면 더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진행해줄 분들이 지금 45도 컴퍼니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 지금 한세대 챔프홈 프로그램은 이제 챔프 역량의 스위치를 온 하라라고 해서 모두 이제 챔프 역량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금 제일 요구하고 있는, 기업도 요구하고 나라도 요구하고 있는 5가지의 핵심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그 역량을 체득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한세대학교 동아리랑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18개의 커뮤니티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 해결 역량이 이제 핵심 인재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많이들 이제 기사에도 나오고 공식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래서 이제 교육도 PBL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학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대학생 분들이나 저 때도 그렇고 학점이나 스펙, 어떻게 보면 토익 점수를 더 따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학점을 4.5 혹은 4.3 맞아야 된다. 이런 거에 제가 되게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 담당자가 꼽은 직무 역량 판단 기준을 봤을 때 이제 면접이나 뭐 정말 인턴 기간으로 실습을 해봤냐 이런 거랑 더불어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학점이 아무리 좋고,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학점이 좋은 것도 중요하고, 뭐 토익 점수라던가 뭐 한국사 자격증 이런 스펙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분이 이 기업에 실무로 들어왔을 때 팀플레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나의 역할, 나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뭐 학점이나 이런 스펙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될 수 있지만, 점점 추세는 이런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스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점점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생 시절에 경험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한세대학교에서는 챔프온 5가지, 창의, 나눔 배려, 비판 분석적 사고, 소통, 문제 해결, 이 5가지 역량을 체득하고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 프로젝트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걸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내 돈을, 내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다는 건 대학생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경험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설명회를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다른 대학교에서도 점점 이런 비교과가 많아지고 있지만 한세대에서는 굉장히 일찍 출발하는 편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금 전문성도 쌓여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챔프홈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고문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솔직히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로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한글 파일 다 보이시나요? 아, 네네. 끄덕끄덕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공고문의 상세한 내용은 오늘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못 봤는데 하는 부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앞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챔프홈 프로그램이고요. 실행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실질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를 통해서 핵심 역량, 학습 역량, 곧 말하면은 챔프 역량을 강화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접수 기간이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네, 내일 모레까지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활동 기간은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의 시기도 있고 조금 모집률이 조금 저조한데 이 부분이 지금 1, 2학년 분들, 저학년 분들은 팀원을 모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데 팀원을 모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따가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활동 기간은 8월부터 12월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접수 방법은 저희 학생 역량 개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교육과 프로그램, 그 다음에 챔프홈 검색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집 대상은 4인에서 6인으로 구성된 학생 커뮤니티, 그다음에 지도교수 1인을 섭외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도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 전문적인 자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도교수님들을 섭외해 주셔야 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휴학생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지금 잘 몰라서 4명이나 모으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틀 동안 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혹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마음이 있다면은 팀원을 모집하는데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현황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못 기다려드리지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도 조금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모집이 가장 큰 이슈라는 부분들은 일단 오늘 끝나고 마음 있으시면 알아봐 주시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 명이 부족한데 하시면은 일단 접수를 해주시고 추후에 팀원 충원하는 것도 가능하고 추후에 지도 교수님을 섭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지원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신중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1차 활동비로 7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네, 활동비를 하나 지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우수팀에게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하고 난 못할 거야 하고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커뮤니티당 한 분의 러닝 코치를 이렇게 매칭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더 추가 보완 사항들은 컨설턴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내려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많이 해보면서 되게 애로사항도 많았고 근데 컨설턴트 분들이 이렇게 매칭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은 나 처음이라서 잘 못하겠는데 이게 걱정이라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제 태블릿 PC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데 끝나고 70만 원을 팀별로 지원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 70만 원으로 이제 중간 공회 전까지 활동을 하다가 중간 공회 때 중간 평가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2차 활동비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드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2차 중간 공회 이후에 중간 평가에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총 프로젝트 지원금이 150만 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150만 원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한다, 도전해본다. 이거는 굉장히 정말 제가 학생이었다면은 이게 너무 부러운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 컨설팅과 중간 공유회, 멘토링 컨설팅, 그 다음에 다시 성과 공유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건 이후에 제가 표로 더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분야는 저희가 지금 지정 주제, 자유 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정 주제 같은 경우는 기업 연계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밑으로 조금 더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번에는 지정 주제로 어떤 기업을 컨택했냐면 소셜벤처 아리벤 위립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이제 폐지수거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소셜 벤처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시니어들을 위한 마켓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혹시 관심이 있거나 이쪽 직무를 경험해보고 싶고 실제 이런 소셜벤처 혹은 마케팅 대표 혹은 실무자를 만나보고 싶다면은 이 지정 주제를 이번에 조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 주제에는 이제 지역 사회, 그다음에 전공 심화 및 융복합, 커리어, 창업, 기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지역 사회는 이제 지역과 나의 프로젝트가 윈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체인점이 많이 생기면서 많이 좀 죽고 있어요. 소상공인이랑 가게들이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그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모아서 홍보해주는 웹 서비스를 개발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웹 서비스적인 역량을 늘리면서 지역 사회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윈윈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지역 사회를 조금 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전공 심화 및 융복합. 여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론으로만 보통 듣는 대학교 강의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실무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공 심화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커리어는 내가 이쪽 직무로 뭔가를 해보고 싶고 진짜 이미 길도 정해져 있고 경험해보고 싶은데 이게 좀 알아보기 힘드네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현직자 마케터를 10분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고 토크쇼를 진행해 본다. 이거는 내가 이쪽으로 정말 뭔가 커리어를 쌓고 싶다면은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얻어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 직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죠. 창업 같은 경우는 일상 속에서 사실 찾아보면 불편한 거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 보는 건데, 사실 아무런 자본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창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프로토타입 정도, 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은 리사이클 제품으로 어떤 전구를 만든 팀이 있어요. 이걸 직접 크라우드 펀딩까지 했고, 물론 수익 창출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창출된 금액을 마스크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마스크로 후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프로젝트를 연결성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창업 플러스 지역사회 이렇게 또 두 가지의 주제 분야에 해당하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데 이런 식으로 주제를 선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내가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라는 란이 있어요. 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지금 조금은 모호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1차 컨설팅, 2차 컨설팅 때 나의 문제인식과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가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추진해가면 되는지를 직접 러닝 코치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은 모호하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진행될지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은 분명히 오겠죠.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내고 장애물을 이겨내고 거기서 성취해 가는 걸 경험해 보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안에서 혹은 내가 따로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은 이거를 참고해서 지원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오리엔테이션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만약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행사로 오리엔테이션 때 진행이 될 거고 이때 이제 지원금 같은 거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컨설팅이 총 6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공회 전까지 총 4회의 컨설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은 모호한 이 주제를 어떻게 확실하게 문제인식을 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1, 2차 때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실행 중심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하루하루 어떤 걸 해나가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액션 체크리스트를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결국 그만큼 저희가 실무 역량 그다음에 혹은 어떤 핵심 역량, 챔프 역량을
체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딱 1대1로 매칭이 돼서 컨설턴트 분들이 하나하나 봐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액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시간과 그다음에 프로젝트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중간 점검에서는 이제 지금 활동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프로젝트 완수 기간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렇다면 여기서 계획을 좀 변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제 중간 공유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커뮤니티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왔냐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발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지원금을 이제 그 평가에 맞춰서 지급을 더 해드립니다. 여기에는 더 충분한 지원금이 있다면 프로젝트를 더 잘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계기, 그 시간이 중간 공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5, 6차 컨설팅에서는 이제 성과 공유회 준비를 하는 게 메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발표를 하실 수도 있고 어디 온라인에서 또 발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팀플 할 때 발표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스피칭은 이제 되게 기본적인 역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누군가의 앞에 서서 나의 의견을 말할 때, 어떤 걸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스피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컨설팅으로 하나 지금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 진행을 해본 건데, 이 실무 역량에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현직자를 섭외해서 직접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멘토와 멘티가 만나는 만남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막상 어떤 프로그램 강연 이런 거 신청하려고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이번에 한 세대 프로그램 러닝 커뮤니티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요를 듣고 파악을 해서 좀 어울리는 현직자 분들을 만나게 하여 토크 콘서트나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과 공유에서는 저희 혹시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메타버스라고 저희 뭐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 요즘에는 회사, 뭐 정부에서도 메타버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바람의 나라, 뭐 메이플 스토리처럼 캐릭터들이 이 가상 공간 현실에서 직접 채팅을 하고 만나면 이렇게 바로 줌으로 연결이 돼서 대화할 수 있고, 결국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내가 원하는 강의실 들어가 보고 다 같이 앉아서 발표회를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메타버스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근데 이거를 해봤냐 안 해봤냐도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나중에 엄청난 참여를 해봤다는 걸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더 개선 사항이라던가 더 발전 사항이라던가 이걸 참여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줌 같은 거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처음 접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어떤 모두에게 이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는 이런 이슈 상황이 왔을 때 여기에 맞아서 재빠르게 여기에 맞는 장치들, 기능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세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도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스팅 시상 내용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상인 경우에 15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상장을 드립니다. 결국 지원금에서 활동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만약에 우수팀 시상도 150만 원을 받는다면 이번 6개월을 통해서 300만 원의 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최우수상, 우수상도 각각 70만 원, 5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네. 6개월 열심히 하시면 이게 뭐 알바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청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모레 자정까지 접수해 주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학생역량 개발 시스템에서 신청서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교수학습지원센터 카톡 채널 한세대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셔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카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아마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심사및 선정 기준은 적절성, 그다음에 주제의 명확성, 내용의 타당성, 기대 효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뭐 사행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영리 목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다른 프로그램과 뭐 중복 수혜를 하고 있다던가 좀 당연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유의사항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엔테이션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다음에 활동 공유하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활동 보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컨설팅 총 6차. 근데 1시간입니다. 1시간. 여러분 1시간이고 아마 2주에 한 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1시간 동안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고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위에 컨설팅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수 섭외 및 자문받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중간 공유에 참여하기, 멘토링 데이 참여하기, 그 다음에 결과 공유하기, 그 다음에 성과 공유에 참여하기. 이렇게 오늘 프로그램은 저희 챔프홈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지원금 같은 경우는 거짓으로 사용한다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던가 허위 사실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식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 없을 때 지출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인 경우 활동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그다음 커뮤니티 분들의 프로젝트를 정리해 놓은 건데 공고문 다운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따 PPT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 빠르게 끝내드리려고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네,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잠시만요. 네, 활동 지원비는 커뮤니티당 70만 원이 기본이고 이제 추가 활동비로 중간 공유회 때 평가를 통해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프로그램으로는 컨설팅 6회, 그다음 중간 공유회 한 번, 멘토링 데이 한 번, 성과 공유회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우승팀은 시상금이 15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정인데 아까 조금 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8월 19일 오리엔테이션 여기 먼저 봐주시면 되는데 8월 19일 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에 이제 컨설턴트가 매칭이 될 겁니다. 러닝 코치가 매칭이 돼서 저희 컨설팅 진행 1, 2차, 3, 4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추석 연휴랑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확보해 드립니다. 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런 연휴나 조금 중간고사나 시험 기간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도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전에 3, 4차가 아마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종료가 될 거고 컨설팅이 다음에 멘토링 데이까지 중간고사 전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정말 컨설팅 5, 6차 마지막 스포트를 내가지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성과 공유는 기말고사 준비하시기 전에 12월 4일 날 마무리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지금까지 어떤 사례들, 어떤 참여자들이 후기가 있었냐를 보면은 저희 작년에는 이제 소셜벤처 허그인이라는 곳이랑 같이 했어요. 여기는 이제 노인복지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였는데 이게 이제 치매 어르신 분들이 치매 어르신이나 발달 장애인 분들이 직접 서빙을 하는 가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잊은 카페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굿즈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해서 이런 굿즈들 다양한 굿즈랑 에코백 근데 여기 이제 판매는 안 하냐고 이런 문의까지 들어왔던 팀이 있었고요. 창업 사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즈를 제작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나온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이제 기부한 팀도 계셨고 그다음에 폐유리병으로 직접 친환경 램프를 만들어 본 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 심화 쪽에서는 간호학과 분들이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핵심 술기 영상을 좀 영상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비대면인데 투표를 어떻게 하냐 하면서 좀 비대면으로 과별로 투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만드셨어요. 네,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국제관광 학생들은 맞춤형으로 관광 프로젝트를
관광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음악 전공 학생들은 가곡 공연이나 영상을 조금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 쪽에 있어서는 조금 청소년 부모인 부분들에게 좀 필요 물품이나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직접 이렇게 샴푸나 또 마스크를 직접 그 센터에 기부하고 직접 물품 커뮤니케이션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었고, 빈곤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이제 월경 용품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참 작년이 코로나가 막 이제 기승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공학과 친구들께서 이제 방역 수칙을 실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심 식당을 조회할 수 있는 어플도 개발하는 팀이 있었고요. 이건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직전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한글의 신비성과 우수성을 전하기 위한 뭐 전시회도 한번 개최를 한 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봉사 프로젝트, 교육학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 전공인 분들은 굿즈 제작 프로젝트도 했었고, 간호학과에서는 당뇨병 보건 프로젝트를 조금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자 후기. 여러분들 여기를 보셔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얻어갈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프로젝트 진행 방식이라 너무 유익했다. 결국 이제 학교에서는 너무 많은 수강생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론 중심의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직접 참여해보기에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라는 후기였고,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신기했고 관리를 해줘서 너무 좋았다. 네, 저희가 관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전문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사회에서 써먹을 때가 반드시 있을 날이 올 것 같다. 네,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학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사회에서 결국은 한 번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얻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음. 이걸 느끼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여기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청춘의 끓는 심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지도 교수님들한테서도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비대면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았는데, 비대면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잘 진행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 비대면이지만 굉장히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 못지않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도 결과지만 즐기면서 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교수님의 말, 교수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대학생을 회상할 수 있을 때 추억할 수 있는 즐거운 기억 하나.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실 1, 2학년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추억이랄 게 많이 없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이런 프로젝트 하나가, 이런 경험 하나, 이런 추억 하나가 나중에 이제 하지 않은 사람들과 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다른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온라인 발표라서 걱정이 됐지만 되게 잘 진행돼서 좋았고,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다른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이런 내용들 남겨주셨는데, 코로나19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발표도 해보고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걸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더 전문화된 전문성 있는 곳에서 잘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기간을 굉장히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비대면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최대한 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큰 장점, 또 매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을 잘한 거겠죠? 아니면은 이해력이 굉장히 좋으신 거겠죠? 네.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아까 그 카톡 채널 있으니까 문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볼 차례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해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1학년, 2학년인 경우에는 저번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팀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들어서 조금은 충격적이었는데, 그 경험을 대학교 때 저는 꼭 해야 앞으로 사회를 나가서 꼭 마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참여자분들이, 많은 학생분들이 더 참여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누구나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지만 누가 이 기회를 잡고 이 어려움에서 먼저 스타트를 해보고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사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제 문제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러닝 커뮤니티 통해서 혹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되게 아쉬운 점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